행복은 남보다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이다. 요즘 우리는 너무 바쁘게, 너무 앞만 보고 살아갑니다.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가 더 빨리 성공하는지, 비교 속에서 웃음을 잃어버린 채 행복을 찾지 못한 사람들. 하지만 혹시 아시나요? 진짜 행복은 남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잃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라는 걸요. 조급함 대신 여유를, 불안 대신 감사의 마음을 품을 때 삶은 비로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아름답다고. 오늘 꽃다방에서는 행복해지고 싶다면 꼭 기억해야 할 인생 법칙 3가지를 함께 나눕니다. 누구보다 느리게 가더라도 마음만은 따뜻하게 살아가는 법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시 마음의 속도를 늦추고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이 시간을 천천히 걸어가 볼까요? 여기는 당신의 휴식 같은 이야기방, 꽃다방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비교 속에서 걸어왔습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사회에 나와서는 직장과 돈으로, 나이가 들면 자식의 성공으로 비교당하고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언제나 나를 작게 만드는 일로 이어지곤 했죠. 어릴 적엔 몰랐습니다. 그저 열심히 하면, 남들보다 잘하면 행복이 내게도 자연스럽게 찾아올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나는 늘 누군가보다 부족하고 조금 더 가져야만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행복이란 건 누군가의 속도나 성취가 아니라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순간의 평안함이라는 걸요. 내가 아는 한 중년의 친구는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느릴까? 다른 사람들은 벌써 다 이뤘는데 난 아직도 여기서 제자리야. 그는 30년 넘게 한 회사에서 묵묵히 일하며 가족을 위해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그의 책상 위엔 언제나 커피 자국이 남은 머그잔과 퇴근하지 못한 날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을 향해 늘 부족하다고 말했죠. 어느 날 회사 후배가 그의 자리로 찾아왔습니다. 선배님, 저는 선배님처럼 꾸준하게 일하는 게 정말 부럽습니다. 그 말에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그제야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새겨진 손가락 사이로 시간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느렸지만 그래도 내 길을 끝까지 걸어왔구나. 그게 얼마나 값진 일인지 이제서야 알겠다고 말했죠. 행복은 빠름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지금 이대로 괜찮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비교할수록 행복은 멀어지고 감사할수록 행복은 가까워집니다.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는 순간 내 인생의 리듬이 깨집니다. 행복은 경쟁이 아닌 조화의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속도는 모두 다릅니다. 누군가는 봄에 피고 누군가는 늦가을에 피어납니다. 하지만 피는 순간의 아름다움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혹시 요즘 당신도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마음이 무거워진 적 있나요? 남들보다 늦은 나를 보며 초조해질 때, 그럴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조금 느리지만 멈추지 않았다. 나는 작아 보이지만 여전히 빛나고 있다. 행복은 빠르게 달리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신답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비교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나의 인생을 인정한다는 용기입니다. 봄날의 꽃이 모두 같은 시각에 피어나지 않듯 우리 인생의 시계도 제각각 다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누군가는 일찍 피고 누군가는 늦게 피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 시간표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길을 걷는 사람, 그는 이미 행복의 절반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에게 전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의 속도에 휘둘리지 마세요.
당신만의 걸음으로 당신만의 하늘 아래에서 걸어가세요.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멈추지 않았다면 그것이 이미 성공이고 그 길 위에서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언제나 이렇게 따뜻한 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고했어요. 당신 참 잘 살아왔어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할 일이 없어요. 요즘 세상에 감사할 게 어디 있나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말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상황이 좋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했기 때문에 상황이 좋아졌다는 것이죠. 나에게 소중한 한 이웃이 있습니다. 그분은 올해 72,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사는 분이에요. 처음 그분을 만났을 때 나는 놀랐습니다. 늘 같은 카페 자리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데 얼굴에는 늘 미소가 머물러 있었거든요. 나는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혼자 계시는데 외롭지 않으세요? 그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외롭죠. 하지만 외롭다고 불행한 건 아니에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고 감사합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것도, 누군가 인사를 건네는 것도 그저 감사해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분의 말이 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문득문득 생각했습니다. 감사는 가진 것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 때 시작되는 거구나. 그분의 하루는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텃밭에 물을 주고 동네 마트에 들러 오늘 반찬거리를 고르고 해질 무렵이면 동네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일상. 그런데 그 단조로운 하루 속에서 그분은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나는 젊을 때는 불평이 많았어요. 남편은 왜 이렇게 무뚝뚝한지, 집은 왜 이렇게 좁은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평범한지. 그런데요, 이제는 그 모든 게 감사해요. 남편이 남겨준 사진 한 장, 내가 직접 가꾼 화분 하나도 내겐 선물이에요. 그분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그 주름 사이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감사는 그분의 얼굴에 세월이 아닌 온기를 남겨두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기 쉬운 게 있습니다. 감사는 마음의 습관이라는 것. 매일 불평을 입에 담으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매일 감사의 말을 하면 세상은 조금씩 따뜻해집니다. 어쩌면 인생은 무엇을 가지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의 싸움일지도 모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같은 풍경에서도 빛을 보고 불평하는 사람은 그 빛 속에서도 그림자를 봅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어느 날 나는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외롭거나 힘들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분은 잠시 커피잔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그럴 땐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숨을 쉬고 있고 이렇게 누군가와 이야기할 수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축복이라고요. 내가 가진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게 삶을 채운다는 걸요. 그 말이 내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걸 돌릴 용기를 잃지만 않는다면 인생은 언제든 다시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거창한 변화는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에 감사할 일을 3가지 적어보세요. 오늘 아침 눈을 떴다. 누군가의 안부를 들었다. 따뜻한 햇살이 내 손등에 닿았다. 이 3가지만 적어도 마음은 이미 밝아집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현재의 기쁨을 발견하는 힘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종종 미래의 행복을 좇느라 현재의 행복을 놓칩니다. 다음 달엔 괜찮아지겠지. 돈만 모이면, 은퇴만 하면
그때는 행복할 거야. 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괜찮아. 행복은 그렇게 지금 여기서 시작됩니다. 비교 대신 감사, 조급함 대신 여유, 불안 대신 평안. 그 마음이 쌓여서 결국 인생의 온도가 됩니다. 삶이 때로는 고되고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람은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내게 해준 말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완벽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 인생이 고마워요. 그걸 깨달은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죠.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의 말을 마음속으로 읊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신기하게도 다음 날의 나를 다정하게 바꿔놓습니다. 그분의 말처럼 감사는 인생을 특별하게 만드는 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에게도 조용히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할 일을 찾는 사람은 이미 행복의 길 위에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사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정작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사는 동안 잊고 지내곤 합니다. 감사는 언제나 가까이에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당연함 속에 묻어버리고 살아가죠. 가족이 곁에 있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사실은 모두 기적인데 말이에요. 그녀는 올해 69, 이름은 이정희 씨였습니다. 평생 남편과 함께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었죠. 남편은 무뚝뚝했지만 책임감이 강했고 아이 둘을 대학까지 보내기 위해 밤늦게까지 가게에 불을 끄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 남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정희 씨의 하루는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식탁에는 여전히 2개의 밥그릇이 놓였고 문득 문소리만 나도 여보 왔어요? 하며 돌아보곤 했죠. 그녀는 그렇게 1년 넘게 감사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먼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루하루는 그저 버티는 시간이었고 밤이면 조용히 남편의 사진 앞에서 눈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하나의 작은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오래된 수첩 한 장이었습니다. 거기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내와 밥을 먹었다. 큰아들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작은애는 취업이 되어 다행이다. 몸은 고되지만 그래도 감사하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정희 씨는 숨이 멎을 듯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토록 무뚝뚝하던 남편이 하루하루를 그렇게 감사로 채우며 살았다는 사실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래요. 당신은 늘 묵묵히 감사했는데 나는 그걸 몰랐네요. 그날 이후로 정희 씨는 하루를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그 한 장의 메모가 그녀의 인생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작은 수첩을 펼쳐 이렇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감사 3가지. 첫째, 오늘도 눈을 떴다. 둘째, 햇살이 내 얼굴을 비춘다. 셋째, 남편의 사진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 처음엔 억지로 써내려가던 문장들이 어느새 마음 깊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할 일을 찾으려 하니 그동안 보이지 않던 행복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동네 아이가 가게 앞에서 장난을 치다 할머니, 이 사탕 얼마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피곤하다고 그냥 대답했을 텐데 그날은 문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건 1,000원인데 오늘은 그냥 가져가. 아이는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했습니다. 그 말이 어쩐지 남편이 다시 말을 건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감사 수첩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괜찮아요라는 말을 했다. 그리고 그 한마디로 내가 살아있음을 느꼈다. 시간이 흘러 어느새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창가에 두었던 화분에는 새싹이 자랐고 그녀의 눈빛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이웃들이 말했습니다. 정희 씨, 요즘 얼굴이 달라졌어요. 그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감사한다고 정말 인생이 달라질까요? 그녀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달라집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온도를 바꿉니다. 세상이 차가워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마음은 따뜻하니까요. 그녀는 이제 매일 아침 남편의 수첩 옆에 자신만의 수첩을 놓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거기에는 수많은 눈물과 회복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남편이 떠난 건 여전히 슬프지만 이제는 그 슬픔마저 고맙습니다. 그만큼 사랑했고 그만큼 함께 했으니까요. 그 말에 나는 울컥했습니다. 감사는 슬픔을 없애는 게 아니라 슬픔을 사랑으로 바꾸는 힘이었구나. 삶은 생각보다 빨리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달라지면 그 순간부터 인생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안의 상처를 부드럽게 덮어주는 온기입니다. 비록 세상이 삭막해도 감사하는 사람은 결코 메마르지 않습니다. 정희 씨는 요즘도 매일 아침 수첩을 엽니다. 오늘의 감사 3가지.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창문 너머 새소리에 감사하고, 남편의 사진 속 미소에 감사한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마음 하나였다는 걸요. 그리고 그 말은 우리 모두에게 건네는 조용한 위로 같습니다. 행복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마음에 피어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멈추고 싶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달려도 끝이 보이지 않을 때 힘껏 견뎌온 세월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 건지 알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이렇게 속삭이죠. 조금만, 정말 조금만 쉬고 싶다. 그녀도 그랬습니다. 정희 씨는 남편을 떠나보내고 자식들을 다 떠나보낸 뒤 문득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를 채우던 가게 일도 누군가의 엄마로서의 역할도 이제는 모두 지나가버린 이야기처럼 느껴졌죠. 이제 나는 누구일까? 그녀는 어느 날 거울 앞에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고 손등에는 굳은 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손으로 평생을 일하고 사랑하고 견뎌왔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의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은 왠지 낯설고 공허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가게 문을 닫고 그저 하루를 쉬어보기로 했습니다. 별다른 이유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나를 위해 쉬어야겠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어렵던지요. 오전 햇살이 부드럽게 비추는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우려냈습니다. 수증기가 천천히 피어오르고 오랜만에 들려오는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을 고르고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 이제는 조금 쉬어도 돼. 그 말을 꺼내는 데까지 그녀는 69년이 걸렸습니다. 살아오며 우리는 참 많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누군가의 부모로, 배우자로, 직장인으로, 이웃으로. 그 속에서 나 자신이라는 이름은 언제나 맨 마지막 순서로 밀려나죠. 정희 씨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있었을까? 늘 누군가를 위해 달리고
누군가를 위해 참아왔던 세월이었는데 그 대가로 남은 것은 조용한 방 안의 적막함과 가끔 찾아오는 허전함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오랜만에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남긴 메모 한 장이 여전히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내와 밥을 먹었다. 감사하다. 그 문장을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나도 나한테 감사해야겠어요. 여기까지 잘 살아준 나에게. 그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은 멈추기로 했다. 멈춤 속에서 나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매주 하루씩 나의 날을 정했습니다. 그날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은 공원에 나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고, 가끔은 카페에 앉아 남편이 좋아하던 노래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죄책감이 있었지만 점점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멈춤은 게으름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라는 걸. 사람들은 끊임없이 달리라 말하지만 인생의 진짜 용기는 멈출 수 있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멈춰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달릴 때는 보이지 않던 하늘의 색, 느려야만 들리는 새소리, 조용히 있을 때야 비로소 들리는 내 마음의 목소리.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지금까지 너무 바쁘게만 살아왔구나. 정작 내 마음은 단 한 번도 쉬지 못했구나. 어느 날 그녀는 공원 벤치에서 노을을 바라보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 사이를 스치며 노을빛이 따뜻하게 얼굴을 감싸주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이제 그만 쉬어요. 그 말에 그녀는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그래요, 나 이제 괜찮아요. 그녀는 더 이상 과거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를 걱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숨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감사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수첩에는 새로운 문장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오늘 나는 나를 안아주었다. 그녀는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멈춤 속에 있어요. 바쁘게 달릴 땐 절대 보이지 않던 것들이 조용히 서 있을 때 피어납니다. 감사도 사랑도 평안도 모두 그 멈춤 속에서 다시 자라납니다. 어느 날 이웃 아주머니가 묻습니다. 정희 씨, 요즘엔 뭐 하고 지내세요? 그녀는 잔잔히 웃으며 답합니다. 그냥요, 잘 쉬어요. 쉬면서 내 인생을 다시 쓰고 있어요. 그 말 속에는 긴 세월을 지나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묵직한 여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을 다그치지 않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하루를 마감할 때면 이렇게 속삭입니다. 오늘 하루 잘 버텼어. 그걸로 충분해. 그리고 그 한마디가 세상 그 어떤 위로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평범하지만 이제는 그 평범함 속에 평화가 있습니다. 감사로 하루를 채우고 멈춤으로 자신을 다독이는 삶. 그녀는 그렇게 조용히 웃으며 말합니다. 행복은요, 남보다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엔 반드시 쉼이 있어야 해요. 노을이 저물어가던 어느 오후, 정희 씨는 가게 앞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붉게 물든 하늘 아래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짝 스쳐갔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미소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와 그 모든 시간을 견뎌낸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조용한 평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기준으로 보면 그저 평범하고
소소한 하루의 연속이었죠. 하지만 그 속에는 비교 대신 자기 길을 묵묵히 걸은 용기가 있었고, 불평 대신 감사로 채운 마음이 있었으며, 멈춤 속에서도 다시 일어선 따뜻한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떠올렸습니다. 젊은 날 늘 더 많이 가지려 애쓰던 자신을, 늘 남을 부러워하며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던 그 시절을.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걸요. 행복은 언제나 지금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공책을 꺼내 오늘도 어김없이 감사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노을이 참 고와서 감사하다. 내 곁에 아직 숨쉬는 내가 있어서 감사하다. 짧은 세 줄이었지만 그 안에는 인생 전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행복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답하곤 합니다. 행복은 얻는 게 아니에요. 발견하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고 감사하며 가끔 멈춰서 나를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행복이 나를 알아봐요. 그녀는 그렇게 자신이 걸어온 길을 한 걸음씩 되짚었습니다. 비교하던 시절은 나를 지치게 했고, 감사를 배우던 시절은 나를 살렸으며, 멈춤을 배운 지금은 나를 완성시켰습니다. 그 길 끝에서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행복이란 결국 나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자 하늘은 잔잔한 보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선명했지만 그 주름 사이로는 한 줄기 빛이 흘렀습니다. 괜찮아, 잘 살아왔어.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아름다워. 그 말은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누군가에게도 전해지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녀가 남긴 세 가지 인생 법칙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조용히 스며듭니다. 첫째, 남과 비교하지 말라.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다. 둘째,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말라. 그것이 인생을 따뜻하게 만드는 불씨다. 셋째, 멈춰서서 자신을 다독여라. 행복은 달림이 아니라 쉼 속에서 자란다. 그리고 그 세 가지가 한 문장으로 이어집니다. 행복은 남보다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이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고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행복해요. 당신이 가르쳐 준 대로 비교하지 않고 감사하며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녀의 눈가에 잔잔히 맺힌 눈물은 이제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평안의 눈물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창가의 화분 잎이 살짝 흔들리며 부드러운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작은 목소리로 다시 한번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감사해요. 그리고 내일도 나는 행복할 거예요. 그날 이후 그녀의 수첩 마지막 장에는 이 한 줄의 글이 남아 있습니다. 행복은 멈춤 속에 있고 감사는 그 멈춤을 아름답게 만든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삶의 무게 속에서 조용히 버티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말 한마디를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행복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언제든 마음이 지칠 때 꽃다방으로 오세요. 당신의 하루에 잔잔한 위로와 따뜻한 이야기 한 잔을 건네드릴게요. 삶이란 참 이상하죠. 때로는 너무 빠르게 흘러가 버려 내 마음이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그냥 잠시 멈춰서 따뜻한 숨을 고르고 싶어집니다. 오늘 꽃다방에 머무신 여러분 어떠셨나요?
혹시 잠시라도 마음이 조금은 느려지고 조금은 따뜻해졌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내 마음이 그렇지 하고 작게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그게 바로 행복의 씨앗이니까요. 꽃다방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누군가의 지난 추억 속에서 또 누군가의 현재 시간 속에서 천천히 피어나는 위로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살다 보면 누구나 지치고 외롭고 어딘가로부터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잠시 이곳으로 오세요. 이곳은 말이 많은 곳이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당신의 마음을 다독이는 이야기가 있는 곳이에요. 꽃다방의 모든 이야기는 누군가의 삶 속에서 피어난 마음의 향기입니다. 울음이 되었든 미소가 되었든 그 어떤 감정이라도 괜찮습니다. 그게 바로 살아있음이니까요. 오늘 영상에서 전해드린 3가지 인생의 법칙, 비교하지 않고 감사하며 그리고 멈춰서서 자신을 다독이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가장 단순하고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예요.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잘해왔어.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아름다워. 그 한마디가 당신의 내일을 따뜻하게 밝혀줄 거예요. 꽃다방은 언제나 그 한마디의 힘을 믿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평화로워지길, 당신의 인생이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라며 오늘도 조용히 불을 켭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이야기들이 마음에 닿았다면 우리 오래도록 함께해요. 꽃다방의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주세요. 구독 버튼 하나가 당신과 우리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이곳에서는 광고보다 위로가, 자극보다 진심이 먼저 흐릅니다. 그 따뜻한 이야기의 한 자락을 당신에게 매일 선물처럼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작은 쉼터, 꽃다방이었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작고 고운 행복이 피어나길 바랍니다.